몬테소리 교육을 이제 배우면서 우리는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 아이의 역량이 잘 발현되도록 환경을 이제 바꿔줘야 된다고 이제 배웠는데요. 우선 크게 나누자면 아이가 걷기 전, 걷기 후의 환경으로 나뉘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걷기 전 0에서 12개월, 그 다음에 걷는 후 12에서 36개월, 이렇게 두 환경으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0에서 12개월 가정 환경은 특히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이제 0에서 12개월은 아이가 이제 엄마와 아빠와 이제 처음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시기이죠. 그래서 애착 관계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운동 발달, 언어 발달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애착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와 아기의 피부 접촉이죠. 그래서 모유 수유가 중요한데, 꼭 모유가 아니면 분유 수유를 하더라도 아기를 꼭 이유식 전에는 안고 모유를 수유하고 분유를 수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유튜브 보면 아기 혼자서 젖병 들고 인형이 막 투덕투덕 거리는 제 이상하게 발달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는데, 엄마와 아이가 피부 접촉을 통해서 애착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와줘야 하고, 또 엄마가 모유 수유하면서 아기에게 많은 이야기도 들려주고, 아기가 옹알이하면 거기에 또 반응도 해주고, 그래서 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이제 언어 발달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우리가 운동 발달은 특히 공간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줘야 하는데, 이 운동 발달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이제 아이가 독립심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4개의 공간으로 구분을 해요. 먼저 아이의 수면 공간이 중요하죠.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이 누워서 지내기 때문에 누워서 한 공간을 계속 보게 되는데, 그때는 시각 발달이 아직 미숙한 단계라서 시각 발달을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열린 공간이 필요해요. 요즘에 침대가 다 막혀 있는 곳도 있고 또 칸막이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칸막이를 통해서 보면 정확한 사물을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아기가 또 생활하다가 피곤하면 스스로 가서 엎드려서 쉴 수도 있고, 그래야 그런 열린 공간이 필요한데도 아기 침대가 엄마들이 매력적이니까 그곳에 뉘어놓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면 공간으로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을 이부자리라든가 집안의 가장 모든 것이 보일 수 있는 잠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몬테소리 여사가 말씀하시기를 자궁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 줘야 한다고 했어요. 자궁이라고 하면 아늑하고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죠. 거기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기가 자궁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생명체고, 한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아기가 신체를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하는데,体내에서도 좁은 공간이지만 몸통도 움직이고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그러면서 이제 신체가 발달이 돼서 태어나게 됐죠. 그런데 태어난 후에 우리들은 아기들을 꽁꽁 싸매는 속싸개, 겉싸개, 손싸개, 싸개로 아기를 이렇게 싸놓게 되는데, 이 태내에 있었던 생활 그대로가 연장될 수 있게, 어느 정도는 움직일 수 있게 아이를 오픈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이제 환경이 따뜻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환경을 준비해주고, 또 수유 공간도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집에서 편안하게 수유할 수 있는 공간들 마련해서 1인용 소파를 준비해주고, 엄마가 수유할 때 수유하는 자세도 상당히 이제 버겁잖아요. 오랫동안 수유하면. 그래서 수유 쿠션도, 엄마 체형이 맞는 수유 쿠션도 준비하고, 발받침이 있어서 좀 편하게 수유할 수 있는 거. 물론 자식 생활을 하면 또 거기에 맞게 수유할 수도 있지만, 이상적인 형태는 이런 형태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수유할 때 어떤 시스템 속에서 진행하셨어요? 들으시면 깜짝 놀라시죠? 신생아 때부터 하지 말라는 눕수였어. 눕수. 누워서 맞은 수유. 그러니까 수유 방식이 봉처럼 안아서 하고 막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눕스를 했어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누워서 하는 수유거든요. 그러면 장점은 제가 편하다는 거. 그러다가 엄마가 졸 수도 있잖아. 잠들 수도 있고. 그게 목적이에요. 둘 다 자요. 저도 잠이 들어버리니까 아이도 같이 잠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먹어요. 그래서 원래는 밤에 수유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확 차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친구가 밤에 자면서 계속 있다 보니까 정신 아침에 하나도 안 차고 텅텅 비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많이 늘었고 영양 검진할 때 늘 그래프를 이탈해 있었고 그리고 단점은 이유식을 안 먹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늘 먹을 수 있는 게 항상 있다. 괜찮으니까. 그렇다니까 이유식 거부가 엄청 심했고 근데 그 눕스를 선택했던 이유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유 공간이 엄마가 편리한 수유 공간이 있었더라면 저도 어려움 없이 거기서 수유를 했을 텐데 근데 그렇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으니까 저는 수유하는 자세가 늘 불편했고 그래서 눕스를 선택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공간이 있었더라면 보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마와 아기가 가장 좋은 집안에 아늑하고 편한 곳에서 밀도 있게 보내야 한다라는 그 필요성에 대한 그 의식조차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일부러 만들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디플로마를 배우고 나서 제일 크게 충격적이었던 게 엄마를 위한 거예요. 아이를 낳고 디플로마 과정을 하기 전에는 모든 게 아이 위주로 이제 다. 근데 아이 위주가 사실 아니었고 뭐였냐면 아이를 편리하게 키우기 위한 구조로 제가 다 거의 바꿔놨거든요. 엄마를 나를 위한 공간, 대표적인 게 방금처럼 수유 공간 이런 게 조금 있었으면 좋았다라는 의식은 한 번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몬티소리 여사가 제안하는 것은 애착 인형처럼 애착 쿠션을 제안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토폰 치도라고 해요. 애착 쿠션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방석의 굵기, 두께 정도의 아기 몸을 누일 수 있는 쿠션이에요. 그 쿠션에 아기가 누워있게 되면 아기의 체취도 묻어있고 엄마의 체취도 묻어있고 그리고 앉기도 편하고 또 엄마가 아빠한테 건네줄 때도 불안하지 않게 건네주고 그래서 그러한 쿠션을 아기 쿠션을 이용해서 아기를 부드럽고 천천히 다루게 되면 아기는 그 속에서 이제 항상 자기의 체취가 묻어져 있으니까 심리적 안정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디플로마 과정 하면서 투폰치노 만들기 과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투폰치노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둘째 출산할 때 병원에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병원에서는 속삭이를 이렇게 해서 그 병원 담요를 이렇게 감싸가지고 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리 그 토폰치노를 드렸어요. 토폰치노를 드리기 전에 아이 임신했을 때 좀 채취를 남기고자 계속 이렇게 안고 사용을 좀 하다가 이제 드렸거든요. 조리원에서도 그 토폰치노를 계속 올려두도록 했고 그다음에 지금도 기저귀 가리대 위에 밑에 그 토폰치노를 깔고 아이를 이렇게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토폰치노 이외의 별도의 애착 인형은 아직은 없어요. 그렇게 기저귀 가리대도 필요하고 또 이제 노는 공간이 필요해요. 수면 공간도 있지만 또 아기가 주로 깨어있는 시간에 놀 수 있는 공간, 예를 들어서 이제 거실에 어느 정도 수면 공간에 이부자리보다는 좀 큰 얇은 매트를 깔고 우리는 이제 운동 매트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모빌도 보고 또 그 옆에 거울도 비치해 두어요. 그래서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더 자세히 인식하고 반사되어 있는 주변 환경들을 보면서 엄마가 항상 어디에 있는지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거울도 필요하고 운동 매트에서 아기는 주로 이제 많이 엎드려 눕죠. 터미 타임을 갖게 돼요. 한 배꼽이 떨어지는 시기부터 한 2주나 열흘 때부터 아기는 이제 엎어놓게 되면 상당히 이제 고개를 들기 어렵지만 들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자기 신체도 단련되고 또 시각이 많이 발달되죠. 엎드려서 보면 멀리 있는 것도 보고. 그래서 이것이 근간이 돼서 이후에 아이들이 이제 배밀이나 뒤집기 하는데 아주 큰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뒤집어 놓으면 터미타임 갔는데 처음에 아기가 운다고 엄마들이 이제 아기 울리는 게 안타까워서 그렇게 시도하지 않는 거는 또 많이 지체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배밀이는 또 어땠어요? 첫째 때는 뒤집어서
자기가 앞에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그거를 짓기 위해서 갖고, 그다음에 터미타임은 그래서 싫어했어요. 싫어했는데 이제 둘째를 키울 때는 제가 디플로마 과정을 배우면서 놀이 증관에 교수님이 거울 말씀하셨잖아요. 거울을 아이가 눕는 공간에 거울을 뒀어요. 근데 시중에 이제 많이들 파는 거울에는 예쁜 곰돌이 모양, 이런 곰돌이 모양 줬더니 자기 몸을 잘려서 다 관찰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여기고 이렇게 조금 높은 아크릴로 된 그 거울을 사가지고 여기 벽에다가 붙여줬어요. 자기 전체 몸이 다 보이고 앞뒤로도 좀 여유롭게 보일 수 있는. 그랬더니 자동으로 터미타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면서 자기 몸을 계속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터미타임을 계속하고 그러면서 또 거울에 가기 위해서 비밀리를 하는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한 5개월 되면 이제 물론 도와주면 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앉기 시작할 때 또 전복 의자에 많이 앉히시죠? 전복 의자에 앉히셨어요? 전복 의자가 있었는데 거부를 해서 그래서 전 집에서는 사용을 못했고 식당 갔을 때 아기 의자 없는 곳에 그때는 아기 의자가 있어도 내가 흘러내려요. 흘러내려서 퓨전 같은 전복 의자 가지고 와서 식당에서는 그러니까 흘러내리는 그것이 아기가 아직 허리가 자기가 탄탄하지 않아서 앉지 못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아기가 흘러내리면 앉히면 안 된다라는 걸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 고정된 의자는 그냥 아이가 흘러내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엄마들은 앉혀놓고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아직 미숙한 이 허리 근육들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기에게 무리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앉기 전까지 어디에 앉혀놓는다면 아주 짧은 시간만 앉혀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앉는 것, 그리고 기어다니기를 시작하죠. 이렇게 6개월 지나서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이때 특히 환경에 중요한 것이 이유식의 의자, 테이블 필요하고요. 7개월서부터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 그때는 운동 매트라고 한 것은 치워줘야 하죠. 이제부터 아이가 이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동을 한다라는 건 주변에 있는 가정에 있는 많은 물건을 아이들이 탐색하려고 하니까 이때 특히 안전에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험한 것들은 다 치워두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플레이그라운드라든가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라 치워두고 아이가 탐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야 한다. 그 후에 아이들이 이제 또 일어서기, 서기를 하는데 아이들은 이제 힘이 생기면 잡고 자기 신체의 몸을 다 지탱하고 몸통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제 시도를 끊임없이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무거운 소파라든가 테이블, 모서리가 좀 부드러운 그런 테이블 같은 거를 준비해서 스스로 서는 연습, 그리고 붙잡고 이제 크루징을 하죠. 한 발 한 발 떼는 거. 그래서 매 단계를 자기의 힘으로 얻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 이제 아이들의 자신감이 자기를 신뢰하는 자신감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영상을 보시고 정혜미 교수님 혹은 AMI 코리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